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가장 환상적이면서도 좀 정신없다고 할 수 있는 희극, 바로 한여름 밤의 꿈입니다. 오늘 이 작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사랑, 마법,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대혼돈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진정한 사랑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고, 어떠세요? 이 문장 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버리죠. 사실 이 연극 전체가요, 이 말이 얼마나 맞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대하고도 아주 유쾌한 소동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누구랑 사랑에 빠질지 조종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에서는요, 그게 그냥 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혼돈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랑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아테네의 네 젊은 연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의 엇갈린 사랑이 바로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거든요. 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사랑의 화살이 아주 제멋대로 엇갈려 있습니다. 허미아랑 라이센더, 이 둘은 서로 죽고 못 살아요. 하지만 허미아의 아버지는 디미트리오스랑 결혼하라고 압박하죠. 근데 이 디미트리오스는 또 허미아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불쌍한 헬레나는 그런 디미트리오스만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사랑의 사각관계, 제대로 꼬인 거죠. 허미아 앞에 놓인 선택지는 정말 끔찍합니다. 아버지 말대로 디미트리오스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그것도 싫으면 평생 수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지키기 위해 허미아와 라이센더는 모든 걸 버리고 깊은 숲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 숲은요, 인간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마법과 혼돈이 지배하는 숲으로 옮겨집니다. 이 연인들이 도망쳐온 바로 이곳에서는요, 인간들의 사랑 싸움 따위는 정말 애들 장난으로 보일 만큼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요정의 왕과 여왕 사이에서 말이죠. 요정 세계의 최고 권력자 왕 오베론과 여왕 티타니아. 이 부부가 지금 인도 소년의 양육권을 두고 정말 자존심을 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부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의 다툼은요, 계절을 뒤섞어버리고 자연의 질서마저 어지럽힐 만큼 아주 강력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화가 단단히 난 오베론, 아내에게 제대로 굴욕을 줄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자신의 말썽꾸러기 부하요정 퍽에게 사랑의 묘약이나 다름없는 펜지꽃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거죠. 이 꽃의 즙이 정말 대단한 게 잠든 사람 눈에 바르면 깨어나서 처음 본 존재가 그게 누구든 심지어 무엇이든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자, 오베론의 계획은 사실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아내 티타니아에게 굴욕을 줘서 그 인도 소년을 빼앗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숲속에서 우연히 엿본 인간 연인들의 문제에 슬쩍 끼어드는 거죠. 헬레나를 매정하게 대하는 디미트리우스를 보고는 퍽한테 저 남자한테 마법을 걸어서 헬레나를 사랑하게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순수한 선의일까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장난일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퍽에게 주어진 단서라고는 딱 하나, 아테네 옷을 입은 남자라는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이 넓은 숲에 그런 남자가 한 명만 있었을 리가 없죠. 퍽의 이 작은 실수가 이제 곧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의 시작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퍽은 잠든 라이센더와 허미아를 발견합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느라 살짝 떨어져 자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이 남자가 여자를 매정하게 거부하는 그 남자구나 하고 확신해버리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엉뚱한 사람의 눈에 마법의 집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네,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잠에서 깬 라이센더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바로 디미트리우스를 찾아 헤매던 헬레나였던 겁니다. 마법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고 방금 전까지 목숨처럼 사랑했던 허미아는 순식간에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죠. 라이센더는 이제 헬레나에게 불타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녀를 쫓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의 실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화살표는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뒤엉키기 시작하죠.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알게 된 오베론, 그는 퍽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잠들어 있는 디미트리우스를 찾아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마법의 집을 바르죠.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꼬인 실을 풀려다가 오히려 더 단단한 매듭을 만들게 될 줄은 오베론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오베론의 이 수정 조치는 상황을 그야말로 최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디미트리우스마저 깨어나 헬레나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이제 문제는 한 남자가 엉뚱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구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헬레나는 갑자기 두 남자의 열렬한 구애를 받게 돼요. 물론 헬레나는 이게 자기를 놀리는 끔찍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모두의 사랑을 받던 허미아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모든 오해는 결국 연인 사이의 맹렬한 싸움으로 번집니다. 사랑의 고백과 저주, 비난과 모욕이 그야말로 난무하죠.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던 허미아와 헬레나는 서로의 외모를 비하하며 상처를 주고받고 라이센더와 디미트리우스는 결투를 하겠다며 서로에게 으르렁댑니다. 사랑이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는 정말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거죠. 아니, 이 네 연인의 사랑 싸움만으로도 충분히 정신이 없다고요?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연극은 가장 기이하고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자, 한편 숲의 다른 한쪽에서는요. 마을 직공들이 모여서 연극 연습의 한창이었습니다. 특히 자신감 넘치는 배우 닉 보텀이라는 사람이 열연을 펼치고 있었죠. 이 재밌는 광경을 발견한 퍽이 이걸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보텀에게 아주 잊지 못할 장난을 치기로 합니다. 네, 바로 그 순간이에요. 마법에 걸린 티타니아가 잠에서 깨어 처음 본 것이 퍽의 장난으로 머리가 당나귀로 변해버린 보텀이었던 거죠. 아름다운 여왕이 흉측한 당나귀 머리를 한 남자에게 사랑해요 나의 천사라고 속삭이는 이 장면, 이야말로 오베론이 원했던 완벽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복수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황당한 소동 끝에 우리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은 정말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아니면 티타니아가 당나귀를 사랑했듯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비논리적이고 맹목적인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어쩌면 이 모든 하룻밤의 소동은 그저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